후보자님 후보자로 추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인사 말씀을 아주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인사 말씀에서 그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적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일 그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작은 사건 하나라도 구체적 사건 하나에 있어서도 정말 아주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보자님 그 재판하셨던 거 보니까 그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 동원했던 사건에 대해서 파기전 환송심보다 그 추가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인정하면서 9년의 중형을 선고하셨더라고요. 그 판결 이유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아주 그 중대한 범죄였다, 그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법률가로 살다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그 저도 이제 28년간 재판을 하면서 또 변론을 하면서 이겨야 될 재판을 진 적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졌어야 되는 사건인데 제가 이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 그 후보자님 인사 말씀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에 대한 거,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 후보자님은 그 여태까지 하셨던 판결 중에서 오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판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제가 그 서면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론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특별히 떠오르는 기억은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국민들은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70%고요. 법원 재판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56%입니다. 그 후보자님은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그 경남지방 변호사에서 우수법관 선정되셨고, 또 서울에서도 또 그 우수법관으로 선정을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내 얘기가 과연 판사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봤는지, 내가 써낸 자료들 잘 살펴봤는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는 그 재판으로 인해서 유리한 결론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불리한 결론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뢰관계는 좀 떨어지고 법원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 점을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또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2017년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판사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판사 95%가 부패했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 자료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원 23만 건이었는데요. 통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요. 지금 민원이 최근 5년간 23만 건으로 이제 폭증을 했는데, 이렇게 폭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예. 이 자료는 사실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조인이 생각하기에는 또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면 일단은 결론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로 먼저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와 별도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했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과정에 대한 불만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장안의 명예의 손을 붙잡고 죽으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그 결과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후보자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법관에 대한 진정 접수 처리 현황 자료입니다. 예, 그 다음 PPT도 한번 보여주시죠. 법원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도 지금 851건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재판 업무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법관이 되신다면은 사법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에서 제가 쭉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법원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 지금 851건이고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죠. 지금 법원 공무원에 대한 15건 제재가 있었는데 2023년이 유독 많았습니다. 7건의 징계 처분과 2건의 주의 촉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고소는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근 5년간 지금 194건이에요. 법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고소당하는 건수가 2021년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면서 소송 비용 지원 금액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원 사법 행정상의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사법 행정력의 예, 낭비인데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인 민원이나 또 진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뭔가 판사 또는 법원 구성원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판할 때 보면 뭐 흔히 어려운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재판 진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